선거철만 되면 경제 공약들 복잡하죠. 그래서 내동 관리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새 후보 공약 자료랑 또 언론 분석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이나 IMF 보고서 같은 걸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경제 방향, 그게 뭔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 초보자분들 투자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겉보기엔 막 복잡한 것 같아도 여러 자료를 이렇게 겹쳐보면요. 흥미로운 공통 지점이 보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공통 분모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물론 저희가 특정 상품을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분석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세 후보 모두 이건 꼭 잡겠다 이렇게 외치는 게 있던데요. 네, 바로 경제 성장 그리고 미래 산업 육성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AI,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띄죠. 물론 접근 방식은 다 달라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좀 주도해서 투자를 확 끌어가겠다 이런 쪽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반대로 규제 풀고 세금 깎아주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게 만들자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고 지방의 권한을 더 줘서 성장을 해보자 이런 식인데, 근데 결국 목표 지점은 같다는 거예요.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고 특히 AI 같은 첨단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거죠. 목표는 같은데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거 흥미롭네요. 정부 지도냐, 시장 자율이냐, 아니면 좀 분권형 효율화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경제는 꽤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성장이랑 AI라는 공통 키워드가 있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목할 만한 신호 아닐까요? 그렇죠. 누가 되든 간에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큰 방향성,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특히 AI나 관련 기술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는 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IMF 같은 기관 전망을 보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나 상품 교역 증가율 이런 게 조금 주춤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만 막 좋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라도 국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 경제 상황까지 생각해야 하니까 더 신중해지네요. 그럼 이 성장과 AI라는 공통 방향 안에서 이제 막 자산을 만들어가는 30, 40세대하고 또 은퇴를 앞둔 5, 60세대는 각각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저희 경제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세대별로 아무래도 상황이나 고민이 다르니까 좀 맞춤형으로 봐야겠죠. 먼저 3040 세대. 이분들은 아직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잖아요. 그리고 자산을 이제 막 불려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AI라던가 첨단 기술 같은 이런 성장 테마에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택 공급 확대 공약 같은 게 내 집 마련이나 자산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좀 봐야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개편 논의도 중요해요. 특히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신고연금 분리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현재 가입자랑 기존 수급자 연금 체계를 나누자는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받을 연금액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변화 가능성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5060 세대는 은퇴가 가깝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안정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가 내건 중산층 세금 감면이라든지 ISA, 그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요. 이자나 배당 소득에 세금 혜택 주는 거. 이런 ISA 혜택 확대 같은 공약이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을 얼마나 늘려줄지 이런 걸 좀 따져볼 수 있겠죠. 또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 강화, 이것도 은퇴 후에 의료비나 간병비 부담을 좀 덜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과연 안정적으로 쭉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정말 세대들로 주목할 포인트가 확 다르네요.
공통적으로 성장이랑 AI를 외치긴 하지만 그 방식의 차이, 뭐 정부 주도냐, 시장 중심이냐 이런 게 결국 개인의 투자 결정에는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 내 재정 상황이나 목표에 더 잘 맞는지 이걸 꼼꼼히 따져보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은 사실 이 복잡한 경제 공약들을 이해하는 그냥 첫걸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할 거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선거 공약이라는 건 뭐 시대 상황이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 바뀔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투자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을 나누는 분산 투자라던가 아니면 단기적인 변동성에 막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안목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기준, 뭐랄까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